여러분, 배우자도 먼저 떠나보내고 노년에 혼자 지내기. 어려워지면 노인 요양원 말고 이곳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보증금과 월 25만 원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열립니다. 저는 30년 넘게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손을 잡아드리며 응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에게도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 모두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게 되니 여러모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더군요. 노인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할지, 비용을 부담하며 간병인을 집으로 불러야 할지, 또한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하루 일당 17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그마저도 주 1회는 의무 휴일을 주어야 하니, 그날은 또 다른 간병인을 하루만 부르기도 애매하고, 혼자 지내자니 그날은 화장실도 못 갈 것 같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거기가 지내시긴 더 편하고 더 안전하실 것 같은데요.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나 의료진들도 있고, 이후엔 요양원으로 가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현서가, 나는 아직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은 괜찮아도 갑자기 안 좋아지실 수도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내와 사별한 지 2년,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 수술까지 받고 나니 아들의 걱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노인 요양원은 글쎄요. 결국 수술 퇴원 이후엔 당분간 아들 현석이 서울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간 먼저 떠난 아내와의 추억이 많이 깃든 경기도에 제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아내와 함께 찍은 다정하고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들. 아내와 어린 추억이 한가득한 집을 나서는데 괜시리 마음이 참 울적해지더군요. 수술은 다행히 잘 마쳤고 퇴원 후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라기가 현관에서 아버님 오셨어요? 짐은 별로 없으시네요 라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와서 네가 좀 힘들겠구나.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우선은 간단히 필요한 것만 챙겼어. 할아버지, 여기서 우리랑 계속 오래 살 거예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구나. 손주 우빈이가 반기며 물었지만 그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얼마나 있을지, 또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들네 식구들이 그래도 이래저래 여러모로 많이 신경 쓰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아들 현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드세요. 이렇게 적게 드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현석아, 난 요즘 많이 안 먹어진다. 식사량이 점점 예전 같지 않아지는구나. 아들은 나름 제게 신경 써주느라 말한 거겠지만 괜히 아이들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아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소리가 거슬릴까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저녁부터 선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석 씨 아버님께 요양원 얘기는 언제 말씀드려야 할까? 글쎄, 아직은 좀 조심스러우니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결국 해야 할 얘기잖아.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일찍 말씀드려서 마음 다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걸까? 하긴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이제 와서 아들 내외에게
괜시리 부담만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2주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난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야겠다. 너희도 그간 적잖이 불편했을 테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 현서가. 내가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나는 내 집이 좋아. 결국 2주 만에 경기도 양평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현석이의 걱정과 고집으로 결국 몇 주만이라도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해요.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어떻게 건강하세요? 낯선 간병인과 지내는 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씩씩한 아주머니였는데, 물론 잘해보려 그런 거겠지만, 첫날부터 제 식사량을 지적하더군요. 저는 원래 소식하는 편인데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TV 소리를 아주 크게 틀고 휴대전화 통화도 꽤나 시끄럽게 했습니다. 혼자 조용한 생활을 하던 저는 그런 생활이 적잖이 불편하고 껄끄럽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옛 친구가 제가 수술을 했단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간 전화로 안부만 전하다 오랜만에 만나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병인이 저희 대화 도중에 막 끼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도 처음엔 몇 마디 대꾸도 해주고 간병인에게 호응해 주었으나 좀 심하다 싶게 계속 대화에 끼어들어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친구와 그 어색한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오랜만에 본 친구와의 대화도 자꾸 끊기게 되고 불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는 영 그런 상황이 어색하고 편치 않았는지 불편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간병인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씩씩하고 격이 없는 건 좋지만 도저히 적응이 쉽지 않더군요. 두 번째 간병인 은 좀 더 젊지만 조용한 사람을 부탁하여 새로운 간병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2, 3일간은 그렇게 조용히 적응하며 지나가나 보다 했습니다. 4일째가 되자 새로운 간병인이 바깥 산책을 하며 운동을 하자 하더군요. 어르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너무 답답해요.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안 될까요? 나는 무릎이 아직 아파서 오래 걷기가 힘들어. 솔직하게 어르신, 솔직히 여기 너무 조용해서 답답해요. 저는 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결국 그 두 번째 간병인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산책을 나가자 했던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있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나가자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이 나왔어요. 월 450만 원. 제 연금과 적금으로는 장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아, 이건 돈도 마음도 너무 쓰이는 일이야. 결국 아들이 권유했던 요양원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석현이가 나름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보았었고, 우선 그중 몇 군데를 골라 견학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군데 둘러보다 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생각하고 우선은 가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예산에 맞춰 둘러본 요양원은 그닥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곳. 모든 것이 관리와 통제 안에서 쳇바퀴 굴러가듯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곳, 정말 저는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왠지 요양원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제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생을 마무리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생각도 들지만 어쩐지 마음이 동하지 않아 전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거취를 고민하던 어느 날 행정복지센터에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은빛동 행마을 입주자 모집.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보증금 500만 원에 월 관리비 25만 원. 믿기 힘든 조건이었죠. 은빛동 행마을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공동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기존의 요양원과 가장 큰 차이점은 본인의 생활 방식과 리듬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적인 프로그램은 없으며 혼자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내 생활 방식과 리듬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방문해본 은빛동 행마을은 깔끔한 15층 아파트 건물이 3동 있었습니다. 전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층은 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및 식당, 그리고 상층부 입주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또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뿐 아니라 신혼행복주택도 함께 입주되어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도 단지 내에 함께 있어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활기차고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였고 이미 입주하신 고령 입주자분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체념의 표정이 아니라 웃음과 생기와 활기가 있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입주를 생각해서 둘러보시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입주자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여긴 정말 좋아요. 저도 혼자 살 때는 너무 외롭고 무서웠는데 여기선 내 공간이 있으면서도 친구들과 수많은 손주들이 생겼어요. 은빛동 행마을은 뭔가 생기가 넘치면서도 자유롭고 안온한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의 안내로 4층의 빈 세대를 구경했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동선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긴 햇살이 참 따뜻하군요. 뒤편 공원의 나무들도 잘 보이고 여기서 살면 어떨까? 그 순간 오랜만에 희망이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적당한 편안함과 외롭지 않을 만큼의 친구들도 주변에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또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들뜬 마음에 아들 현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현석아, 이번에 고령자 공동 복지주택인 은빛동 행마을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 노인들을 위한 공동주거 시설인데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도 또 필요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대. 아들은 정말이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딱 아버지가 찾으시던 스타일이네요. 라고 말하며 함께 그곳을 둘러보러 가기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들 현석이와 동행하여 직접 둘러보니 더욱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요양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현석이 조심스레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요. 아버지 이리로 입주하시면 집 보증금 여유분 좀 있으실 텐데 그거 저 한 몇 년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현석아, 너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구나. 이건 내 남은 삶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야. 물론 매달 나오는 연금이나 적금 범위 내에서
작게나마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전 재산에 해당하는 집 보증금을 내게 빌려주기엔 좀 앞으로 얼마나 더 요양을 하고 또 일정한 돈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건 지금은 널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겠지만 내가 너무 불안할 것 같구나. 미안하지만 네가 이번만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아들 현석은 이내 제 상황도 알겠다며 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시리 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입주 신청을 하고 새로운 집을 배정받아 드디어 은빛 동행 마을의 입주민이 되었습니다. 입주 당일 제가 살게 될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햇살과 풍경이 아직도 정말 생생합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환영해요. 저는 복도 끝집 이민자라고 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희철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웃의 환영과 온기였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이 하나 둘 환영 인사를 왔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이사 도울 건 없는지 둘러보러 오셨다가 이웃들에게 저를 또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정희철 선생님이에요. 그러자 또 다른 남자분이 인사해 주시더군요. 저는 박종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건강 관련 상담을 돕고 있어요. 전에 보건소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여기서 각자 본인들이 맡고 있는 봉사와 역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공동 식사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도 계셨고,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소일삼아 뜨개질 교실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다시 한번 여기서는 혼자 있고 싶을 땐 각자의 집에 있으면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땐 내려와서 함께하면 되니 아무 걱정 말라며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니 모두 자율제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여느 요양원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각각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 그냥 모든 게 적당히 다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 천천히 짐 풀고 정리하다 보니 하루 이틀 지나 어느덧 이곳에 입주한 지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단지 안을 산책 후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느 남자분이 다가오셔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서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글씨도 너무 작고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초연금 신청서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에요. 병원에서는 알아서 다 해줬는데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하러니영.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저 다시 제가 쓸모가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해지더군요. 또다시 며칠이 지나고 관리소장님이 어느 날 산책하던 절 보고는 제안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정희철 선생님, 우리 여기 마음 나눔 교실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사회복지사 경험이 있으시니까 정 선생님이 진행을 맡아보는 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입주자분들과 인사도 할 겸 프로그램 하나쯤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주 1회 마음 나눔 교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 마음 나눔 교실에서 한 어르신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진짜 속 마음을 다 말해보네요. 어르신의 그 말에 저도 뭔가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회한과 상념에 젖어 당신의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내셨고 그 교실에 있던 모두가 숨죽이고 어르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울고 웃으며 그 어르신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고 모두들 그 순간을 공감하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어느덧 이곳 생활에서의 생활이 3개월이 넘어가던 어느 날 아들 가족이 저를 보러 놀러 왔습니다. 아들 현석은 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곳 생활이 참으로 잘 맞는 것 같다 했습니다. 손주 우빈이도 할아버지, 여기 진짜 재밌어요.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라고 하며 신나게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죠. 아버지, 이제야 알겠네요. 아버지께 진짜 필요했던 건 단지 안전하게 지낼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장소가 필요하셨었나 봐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거니까요. 이제 여기가 진짜 내 집이고 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은빛 동행 마을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제가 손수 직접 내린 핸드드립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잔잔한 평온함이 하루를 시작하는 큰 용기와 에너지를 줍니다. 정희철 선생님, 오늘도 마음 나눔 교실 하시죠? 네, 오늘은 참여자가 10명이에요.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 선생님의 수업을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고민했던 그 질문, 노인 요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간병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혼자 다 지면서 혼자 살 것인가? 그 해답은 결국 제3의 선택지에 있었네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독립적이면서도 고립되지 않은 삶. 약간의 보증금과 월 25만 원의 비용으로 스스로의 존엄과 행복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이 공간이 제게는 진짜 축복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미래의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것은 그저 돈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속의 연대감과 소속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에요. 여러분의 노후가 나답게, 그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더욱 찬란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